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날이죠. 2026년 2월 21일 12시 8분을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 가겠는데요. 요즘에 내가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제갈량의 업적 부분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와 보면은 이제 개요, 전체적인, 대략적인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인재선발. 제갈량은 인재선발을 어떻게 했느냐. 여기도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의 충저자이기도 했다. 제갈량이. 이 조직 간에 어떤 트러블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할 때, 마찰이 생기고 할 때, 거기에 중재자 역할을 제갈량이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제를 정비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법제 정비까지 하고서는 전번 시간에 끝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군사 성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갈량은 어떤 군사 성과를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고요. 잠깐만요. 그래서, 잠깐만요. 군사 성과인데,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팔진도 정리를 해보죠. 팔진도 정리. 지세가 험하고 말이 귀한 촉가는 이와 달리 기병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대부분이 보병이었는데 보병이 기병보다 많이 불리한 것은 전장의 상식. 따라서 촉가는 팔랑크스처럼 대기마 부대에 특화된 군 진영을 갖추거나 보병이 기병을 상대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정도로 고대 전략 전술이 필요했다. 그래서 제갈 공명이 속해 있는 촉한이라는 나라는, 촉나라는, 시세가 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야지대보다는 산이 많고, 험준한 산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말을 타고 달리는 기병, 이런 것보다는, 보병이 중요시 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량은 춘추 전국 시대부터 내려온 팔진도를 개량해서 정립했는데, 팔진도의 상상도, 왕정기가 쓴 무팔진 병법 전략, 제갈량이 썼다고 전해지는 진법으로 본래 이름은 팔진, 즉 8기 진이다. 진법이 한 가지로 그 형식에 따라 태고시대에 된 것, 푸우가 만든 것, 손자가 만든 것, 오기가 만든 것, 선빈 병법의 팔진, 그리고 제갈량이 만든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제갈량이 만든 것을 대표로 꼽는다. 후한서 이현주에는 옛날에 팔진이 있었는데 제갈량은 그것을 따랐다고 쓰여있다. 제갈량은 그 팔진을 잘 이용했고 새로 만들었으며 그것이 특기였다. 이렇게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제갈량은 춘추 전국 시대부터 내려온 팔진도를 개량해서 정립했는데 현대까지 내려오는 가장 유명한 팔진도다. 그러니까 팔진도라는 거는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이 병법의 한 가지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데,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그런 아이디어의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삼국지연에서는 그렇게 어떻게 전투를 해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연구를 해서
그런 논리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제갈량이 삼국지인에서는 도가적인 함정 같은 것으로 묘사했지만 이건 후대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고 원래는 군의 포진법과 운영법을 말한다. 당대 지중해 문명의 팔랑크스나 레기온 같은 군 포진과 후대 원앙진 같은 운영법을 함께 다루었다고 보면 된다. 제갈량은 그 발진을 잘 이용하고 그것이 특기였다. 오늘날까지 제갈량 발진도는 제갈량 고유의 전술로 지칭되기 이른다. 팔랑크스. 이것도 잠깐 한번 들여다보고 넘어갑시다. 고대 그리스의 주력 병력인 중무장한 호플리테스로 구성되었던 보병 방진으로서 방패와 창을 든 여러 군인을 고슴도치처럼 밀집 대응으로 배치하여 근접전을 벌이며 적을 압박하는 전술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고슴도치 전술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제 이 전술이 고대 그리스에서 행해졌던 전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방패와 창을 든 군인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아주 단단히 모여가지고 고슴도치처럼 밀집해가지고 근접전을 벌이는 압박 전술이다 이거죠. 제갈량은 그 발진을 잘 이용하고 그것이 특기였다. 오늘날까지 제갈량 발진도는 제갈량 고유의 전술로 지칭되기 이른다. 그러니까 제갈량이 군사적으로도 상당한 그러네요. 이게 커피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커피가 좋다고 많이 연구가 되잖아요. 너무 과대하게만 마시지 않으면은 커피가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보다는 주로 오전에 이렇게 먹는 게 좋은데 이게 뭐냐면 설탕도 없고 프림도 없는 순수 아메리카노죠. 이게 그런 거예요. 참고로 제갈량이 발진을 만들고 잘 썼다는 근거는 제갈량전에서 병법을 미루어 넓히고 발진도를 만드니 모두 그 요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기록. 오케에도 그가 발진법으로 군사를 조련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또 서진의 진남장군 유홍이 건의 사람 이응을 시켜 쓰게 한 글에서는 제갈량이 개량한 발진도가 손자 오자의 병법에도 없는 것이라 극찬하며 제갈량이 독창적으로 발진도를 만들었다고 했으며 수경조에는 제갈량이 발진으로 군사를 이끌었다고 쓰여있고 원화 군현지, 원반 구역지 등에도 제갈량이 발진을 잘 썼다는 내용이 있다. 여러분들 손자병법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자라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이런 걸 처세를 전투 현장에서 처세를 이 사람이 글로 남긴 사람이거든요. 이 손자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손자라는 사람이 병법을 연구해서 썼는데 이 제갈량이 연구한 발진도라는 병법은 손자 이런데 손자병법에도 없는 아주 특이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갈량만이 오로지 제갈량만이 연구한 그런 전투병법이라는 거죠. 수경제는 제갈량이 발진으로 군사를 이끌었다고 쓰여있고 원화 군현지, 원반 구역지 등에도 제갈량이 발진을 잘 썼다는 내용이 있다. 이 전투 진영은 당대 중국에서 최적화된 진영으로 촉한의 군대 통제 및 운영은 발진도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실제로 제갈량이 정립한 군사 제도는 매우 우수해서 사마소가 촉한을 멸망시킨 뒤 가장 먼저 제갈량의 군사 제도를 배워오게 했다고 하며 서진의 명장 마룡도 발진도를 활용해서 강력한 선비족 수장인 독발 수기능을 대파하고 사로잡아 목을 베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독발 수기능. 중국 삼국시대 및 서진의 인물이자 하서 선비족 독발부의 제3대 수령이다.
제2대 수령이었던 독발수령의 손자로 성이 독발이었고 이름이 수기능이었다. 독발수기능이 난으로 유명하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독발이라는 성씨는 없습니다. 독고라는 성씨는 있지만 독발이라는 성씨는 없어요.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제갈량이 연구한 팔진도라는 병법이 사마소라는 사람이 이제 총나라를 멸망시킬 때 써먹었던 거고, 그 다음에, 마룡, 서진의 이름난 장군이었던 마룡도, 이 제갈량의 팔진도를 활용해서 전투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마룡도 제갈량의 팔진도라는 전투 병법을 이용해가지고, 적의 목을 베는데, 적을 대파하는데, 공을 세우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제갈량이 세운 팔진도라는 것이, 팔진이라는 것이, 나름대로의 참 훌륭한 병법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전법은 마차를 대기병 방책으로 앞세우고 뒤에서 노병이 적을 쏜다든가 노병과 궁병을 잘 배치하고 보병으로 적을 끌어들여 십자포화 형식으로 사격한다든가 하는 기본적이면서도 효과 있는 기본 대형이나 상황의 전술이라는 의견이 있다. 송사지에 따르면 당나라의 명장 이정은 이 팔진법을 개량해서 최강의 대기병 진법인 육화진을 개발하게 된다. 남성의 무신 악비가 등장하기 전까지 실전에서 활용되었을 정도로 중국에서 애용되었으며 과장은 있겠지만 한참 뒤인 송대에 이르기까지 제갈량이 개량한 팔진법이 전래되었다고 한다. 당 태종 이세민도 신하들과 군사를 논하며 제갈량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다. 송사라는 책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 당나라 때에 이름난 이정이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갈량의 팔진법을 이용해서 아주 제갈량의 팔진법을 기본으로 해서 이 사람 나름대로의 또 독특한 병법을 또 확립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공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의 태종인 이세민도 신하들과 이제 군사에 관해서 토론하면서 제갈량의 이름을 많이 들먹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갈량의 이 병법은 제갈량이 만든 이 병법은 팔진법이라는 그 병법은 제갈량 당시는 물론이고 후대의 당나라 때에도 그것이 많이 이용이 됐고, 그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형 고축에서도 효능이 좋아서 속전속결 전문가였던 사마의는 제갈량의 진형을 보고 천하의 기재로다 라고 칭찬했다고 한다. 전문무관인 사마의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갈량의 군사적 식견은 높았던 것이다. 사마의. 이 사람이 이제 사마의라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마의도 내가 언젠가는 할 것입니다. 후한말과 삼국시대 위나라의 인물, 오랫동안 위나라를 섬기면서 제갈량의 북벌에 맞서 관중과 서복면을 지켜내는 등 나라 안팎에서 많은 공을 세우며 최고직인 태위와 태부직을 지냈으나 말년에 고평릉 사변을 일으켜 조상일파를 몰아내고 대업의 기초를 닦았으며 사후 무양선무문후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후 장남인 사마사를 거쳐 차남인 사마소가 진왕 자기를 받게 되자 선호로 추존되고 265년 손자 사마염이 조한에게 선양을 받아 황제로 즉위하면서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서진을 건국한 이후에 고조 선 황제로 추존되었다.
그래서 이 사마이라는 사람은 방금 전에도 내가 대략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마이라는 사람도 이제 군의 전문가였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전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전략에 능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사마이라는 사람도 제갈량의 이런 병법을 읽고 이 참 대단한 병법이로다 이랬다는 거죠. 승상 제갈량이 불흥의 힘센 병졸 3,000명을 뽑아 연노사로 삼았다. 이것은 이제 화양국지 유후주지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화양국지라는 것은 중국에서 현존하는 서적 중에서 최초의 지방지로 중국 파촉 한중의 역사와 지리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 화양국지라는 책은 이제 중국에서 현존하는, 중국에서 현재까지 내려오는 그런 서적 중에 최초의 지방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 수도의 어떤 이런 걸 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중국 지방에서 이제 역사와 지리를 기록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대의 발전을 미루어 보면 손자 오자 때도 없던 것이고 목우의 기이함은 쉽게 본들 수 없고 신노의 공헌 또한 미묘하구나. 천정을 가지런히 쌓으니 또한 얼마나 비호한가. 옛날 전 요가 명성이 있어 뒤쫓을 자 없다 하나 그 누가 그대의 뒤 뛰어나고 기묘한 주획을 하겠는가. 제갈량전 추석 촉기 유홍이 이흥을 시켜 쓰게 한 글. 제갈량이 개량한 발진이나 그에 쓰였던 원흉이 이전에 없던 독창적인 것이며 제갈량이 발진도를 만들었던 당대의 인식을 반영한다. 마려운 표지를 세워놓고 사균의 활을 당길 수 있는 사람과 36균의 노를 당길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면서 시험을 치렀다. 아침해가 충천에 떴을 때 총 3,500명이 모집되었는데 마려운 이를 보고 말했다. 충분하다. 진서 마룡열전에 이렇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마룡 장군의 일대기를 적은 그런 책이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36규는 현재로 따지면 약 238kg 정도 되고 사규는 약 26kg 정도 되는 무게라는 겁니다. 마룡이 서쪽으로 온수를 건너자 오랑캐 수기능 등이 만을 헤아리는 무리로 일부는 험지를 타 앞을 막아서고 일부는 복병을 두어 뒤를 끌었다. 마룡은 발진도에 의거하여 편상고를 만들었고 편상고 자치통감에서는 마룡의 발진도 사용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진서를 이용하면서 그가 편상고를 만들었다는 것을 언급해서 간접적으로 발진도를 언급하였다. 한편 편상고는 제갈 발진 도중 치중차의 가족을 덧치고 공방일체로 쓴 거몽진법을 응용한 듯 싶다. 그러니까 편상고 일종의 이거 차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고대 시대에 지금과 같은 동력이 없었을 때 차를 이용했던 거죠. 넓은 땅에서는 녹과 거용을 모범으로 삼았으며 좁은 길에서는 법칙대로 몫을 수레 위에 올렸다. 싸우며 앞으로 나가니 궁시가 그곳까지 미치고 쏜 화살이 보기 좋게 명종하여 관리 시위 소리에 응하듯이 적이 넘어졌다. 기척을 간간히 바르니 적이 나와 대적할 뜻을 이뤘다. 진서 마룡열전 중국 사서들은 수많은 전쟁을 기록하고 있으나
특정한 진법으로 작전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어렵다. 진법을 처음 만들었다는 황제 탕록 전쟁이나 팔진도로 명성을 날린 제갈량의 전쟁 기록에도 무슨 진법으로 싸웠다는 내용은 없다. 이런 현상은 진법이 군사적 기밀 사항이라 사관들이 인지할 수 없던 것인데 없었던데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진서에서 마룡이 팔진도에 따라 싸웠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것은 팔진도의 위력이 서진은 물론 당대까지도 명성을 떨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이 기록을 통하여 서기 234년에 제갈량이 죽은 뒤 45년이 지났는데도 서진에서는 제갈량이나 그의 팔진도 전법을 연구하고 활용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당대 팔진도는 이전의 병법에 없는 제갈량만의 독특한 병법으로 여겨진다. 손의 병법도 없는데 제갈량의 팔진도라고 한 진남장군 유홍구와 제갈량의 팔진도를 완벽히 습득한 진협 팔진도를 실제 사용한 마룡은 완전히 동시대 사람이다. 중국의 그러니까 전쟁을 한 그런 사절을 들춰봐도 어떤 특정한 그 병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쟁을 했다. 이런 기록은 없다는 거죠. 없는데, 이 제갈량이 만들었던 팔진병법이라는 것은, 아주 여러 중국의 역사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는지 그런 전략이 아니라 전술이죠. 전술.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전술을 이제 기록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의 역사상 많은 그 전술에 관한 게 그냥 전투를 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지, 어떤 전술로, 전투를 해서 이겼다. 그 전술에 관한 그 세세한 부분은 기록이 안 돼 있다고 하죠. 그게 왜냐면은, 이 전술을 세세하게 노출을 시키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도 전술 같은 건, 특급 비밀입니다. 군사 기밀이에요. 전술 같은 것을 적지에 남길 수가, 그런 어떤 전술의 어떤 계획 같은 게 적이 알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특급 비밀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아마 그래서 역사서에 전술에 관한 세부적인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독 이 제갈량이 만든 팔진병법이라는 것은 역사서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갈량은 기발한 착안을 하여 연노와 모구 유마를 제작하였고 병법을 추리하여 팔진도를 만들었다. 유시 춘추에 주석한 것을 보면 제갈량이 만든 연노는 원형이라 불렀는데 철로 화살을 만들었고 길이는 8치였다. 연노 하나는 동시에 10개의 화살을 발사하였다. 모우유마, 이 모구유마라는 것은 말이죠.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재상 제갈량이 만든 기구다 이러는데 나무 목, 소우죠. 그 다음에 흐를 류, 그 다음에 말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갈량이 제작한 운송용 기구. 그러니까 이것이 모구유마라는 것은 하나의 마찰할까 이렇게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걸 옮기는 마차 형태의 그런 거였다 그죠. 정확히는 모구와 유마 두 종류로 구분하여 각각 소와 말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혀를 잡아 빼는 것으로 이동과 고정이 자유로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사막에서도 쉽게 공량을 운반할 수 있는 도구였으리라 추측하고 있으나
실제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 제갈량이 설계하고 봉원이 실제 제작을 맡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모구윤마라는 것은 일종의 그 운송도구였다 이런 얘기죠. 학경석구 한서 먼저 편성과에는 숫자를 제시하지 않아서도 세뇌와 활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뇌는 편성과에 고정시키고 활은 군사들이 휴대하였다. 먼 거리에 있는 적은 세뇌로 사살하고 중거리에 있는 적은 활로 쏘았으며 백병전에는 창이나 칼과 같은 병장기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르면 제갈량은 한 번에 10대의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쇠뇌를 개발했는데 그 쇠뇌에 사용하는 화살은 길이가 8치고 화살 자체가 철로 만들어져 중량감이 상당히 있기에 적에게 타격을 주기 쉬움을 알 수 있다. 일반 화살들의 길이가 2자 6치 약 79cm에서 쇠자 약 90cm인 점을 감안하면 철치는 매우 짧아 날아가는 것을 볼 수 없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위력을 발휘한 조선의 편전과 유사한 점이다. 그러니까 이 제갈량이 만든 이런 그 활은 말이죠. 예전에 활을 이렇게 한 발 한 발 이렇게 쐈다면은 이 제갈량이 만든 그 활은 그 활 10대가 동시에 발사된다는 거죠. 그래 요즘에 요즘 우리가 말로 하면 그 천무라는 게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천무를 그 북유럽의 노르웨이에 또 수출했잖아요. 일종의 그런 식이다, 그죠? 천무식이다. 천무라는 게 뭐냐면은 하늘을 새카맣게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한자 뜻인데. 여러분들 그 천무를 사격하는 거 보십시오. 천무를 쏘는 거 보십시오. 그야말로 그냥 계속해서 그 로켓이 날아가잖아요. 정말 천무가 날아가면서 그 천무를 쏘면서 그 뿜는 화력이 연기가 하늘을 새카맣게 덮는 거죠. 일종의 그런 식이죠. 화살이 한 발, 이따가 또 한참 있다 한 발 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연발로 한 번 쏘면 2열대씩 연발로 나갔다 이런 거죠. 제갈량의 팔찌는 주로 보병으로 구성된 초의 10만 군대로는 대다수가 기병으로 편성된 위의 30만 상비군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에 국로부대를 대량으로 양성했다. 이 국로부대는 제갈량이 창안한 약 6m 길이 목병륜과 7.5m 길이 죽병륜을 장비하여 거마와 녹각 같은 장애물을 곁들여 이용하면서 적의 기병이 600m 정도 접근해 왔을 때부터 발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6은 24개 부대를 별도로 배치하여 국내의 공격에 붕괴된 적군을 주사하였다. 이거는 이제 전소림이란 중국 학자가 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갈량의 팔진도 군사 역사 연구 제2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제갈량이 얼마나 군사적으로도 공헌을 했는가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싸우는 전술도 연구를 했고 거기다가 이렇게 무기도 화살을 쏘면 한꺼번에 10발이 동시에 발사되는 그런 무기도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 제갈량이 얼마나 이 군사 부분에도 공을 세우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만의 적은 병력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고구려를 정벌하려던 어떠한 전략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정이 대답하였다. 신은 정병으로 공략하려고 합니다. 태종이 말했다. 장군이 지난번 돌고를 평정할 때에는 기병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정병을 사용하려 하오. 이정이 대답하였다. 옛날 제갈량이 남만을 정벌하여 그 군주인 맹획을 7번이나 사로잡았을 때 바로 정병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구려
고구려를 이제 치기 위해서, 태종이 우리나라 태종이 아닙니다. 중국 태종이죠. 태종이 그때 당시에 명장군이라고 이름났던 이정을 불러서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이요. 고구려를 치려면 쳐야 되겠는데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정이 나는 정병으로 공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정이라는 그 장군도 역시 예전에 제갈량을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갈량 얘기를 꺼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전에도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제갈량이 만든 이렇게 뭐 병법 이런 것이 전술 이런 것이 제갈량이 죽고 난 죽고서 세월이 흐른 그런 후대 장군들도 제갈량의 그 전술법을 많이 활용하고 연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태종이 말했다. 진나라의 마룡이 양주의 강족을 토벌할 때에도 제갈량의 팔진도에 의하여 편상군을 활용하였는데 지세가 강활하고 평평하면 녹과 고용을 만들어 적의 진공에 대비하였고 도로가 협착하면 수레 위에 판자지붕을 만들어 덮고 적과 싸우면서 진군을 계속한 바 있어. 그러니 정병은 옛날의 명장들도 중요시하였던 것이기는 하오. 이정이 말하였다. 지난번 신이 돌고를 토벌할 때에 서쪽은 몇 천리를 진격하였습니다. 그때 만일 정병을 쓰지 말았다면 어찌 그렇게 멀리까지 원정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녹과 거와 편성권은 전투에 매우 중요합니다. 군사들이 전투력을 전략할 수 있는가 하면 전진하면서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전진하면서 대오를 정돈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교대로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보면 마룡은 옛 전법을 깊게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궐 그러니까 서기 552년에서 583년 돌궐 제국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짙은 그린 색으로 표시된 곳이 이제 돌궐이 차지했던 곳이죠. 의당 근처의 주에서 무예에 뛰어나고 용감한 4만 명과 경사의 2만 명을 징발해 6만 명을 모아 무사로 삼고 후원 내에 정복대장 군부를 세워 충성스럽고 용감하며 도량과 식견이 있는 일을 선발해 담당하게 하고 아래로는 관속을 둬서 3군으로 나누어 2만 명은 오로지 궁수를 익히고 2만 명은 오로지 창과 방패를 익히고 2만 명은 오로지 말을 타고 사글섬을 익혀야 합니다. 전장을 세워 10일에 한 번 연습하며 제갈량의 발진법을 채용해 평지에서 적을 막는 방식으로 삼아 그들이 병기의 적합함을 깨닫고 정기의 규칙을 알아보게 하며 기계가 정교하고 견고하면 필시 적을 막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서에 이렇게 나왔던 거죠. 위서 열전 54권 고려전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죠. 진법은 신영 2년 신영 송나라의 제6대 황제인 송진종 때의 연호 2년 11월 조설이 제갈량의 발진법을 조사하여 구하고 변경의 장수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관리의 임기 웅변을 삼았다. 곽주와 조설에게 공동으로 조사를 내려 조사하여 구하게 하니 지형을 보고 헤아려 정의의 진도를 임금에게 아렸다. 황제가 처음으로 발진법을 설치해 탕록에서 치우를 물리쳤다. 제갈량의 발진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진도는 연병, 행군, 작전, 수경 및 각종 병종 간의 밀접한 배합에 관한 진법이다. 그 기본 진영은 종영으로 각각 발행으로 이 때문에 발진을 한다.
그러나 기미 변화에 따라 많은 진법이 파생되어 나오니 후세의 부회는 여기서 기인한 것이다. 여명협에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진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정행, 정행으로 뭐 이렇게 각각 팔행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8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팔진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정행. 그러니까 이 쭉쭉 이 8줄로 군사가 모여가지고 이게 정대로 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식할 때 횡대라는 건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나란히 배치하는 것이 횡대고, 정대라는 것은 이제 앞뒤로 8줄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전투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에 앞서 진엽은 문제에게 기대를 받았는데 유달리 재능이 탁월하여 군령을 명확히 이해하였다. 문제가 진왕이 되자 군대를 관리하는 일을 믿고 맡겼다가 촉과를 멸망시킨 후에는 제갈량의 진법과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 갑을 교표치로 지휘하는 요령 등을 진엽에게 주라는 영을 내렸다. 진엽은 그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암기하고 숙달했다. 드디어 진협은 궁궐안의 군대를 관리하는 전중 중랑장이 되었다가 장군으로 승진했다. 세월이 흐르자 무제가 출입할 때마다 백수본을 들고 어가이 좌우에서 의장대들을 지휘했는데 진엽이 지휘하는 부대는 신형이 잘 정돈되어 있었고 기강이 매우 삼엄하였다. 무제가 이제 통치자죠. 서기 265에서 290년까지 통치했던 뭐 하여튼 건데, 이 무제가 나타날 때마다 그 좌우에서 의장대들을 지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의장대장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진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의장대장을 지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진서, 직관지 위 내용은 진엽이 제갈량의 진법을 학습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진엽의 재능이 뛰어난 것을 본 사마소는 평소 그를 총애하다가 총나라를 멸망시킨 뒤에는 촉에서 입수한 제갈량의 진법을 진엽에게 주어 배우게 하였다. 이때 진엽이 공부한 제갈량의 진법은 고진 방법과 이를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응용술 및 깃발로 각급 부대의 지휘관들을 지휘하는 방법 등이라고 하였다. 사마소에게 제갈량의 진법을 받은 진엽은 모든 것을 다 암기하고 숙달했다. 이후 진엽은 궁궐 의장대를 지휘하는 장군이 되었다. 그러다가 사마소가 죽은 뒤 그의 아들 사마염이 위나라 원제로부터 제위를 찬탈해 황제가 되자 출입할 때마다 승려의 좌우에서 백수번을 잡고 의장대들을 지휘하였다. 그는 제갈량의 용병법에 따라 지휘하였기에 의장대의 진열은 매우 정렬되었고 엄숙하였다고 한다. 이 기록과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하여 제갈량의 혁신한 팔진법의 일면을 탐색해 볼 수 있다. 태가운 말에 무제가 꽁사냥에 나가자 진엽은 이때도 도수사자가 되어 따라 나갔다. 거과를 여러 지역에 분산시켜 각자 사냥을 하다가 날이 어두워지자 사냥을 끝내기 위해 분산된 거과들을 소집했으나 시간이 지나도록 모여들지 않았다. 그러자 무제는 진엽에게 군사들을 집합시키라고 하명하였다. 이에 진엽이 백수본을 들어 흔들자 잠깐 사이에 집합이 완료되었다.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은 진엽의 통솔력을 칭찬했고
진협에 대한 무죄 신임은 매우 두터웠다. 이 글을 통해 제갈량의 발전도는 일사불란하면서 신속 정확한 통신 체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제의 사냥에 따라 나간 군사들은 홍제와 고관들의 사냥을 돕기 위해 각처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볼 때는 통제되지 않는 것까지 보였다. 해가 질 무렵이 되자 다른 사람들은 군사들을 집합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이 생각되었지만 진협이 백수본을 한번 흔들자 그 신호를 본 군사들은 잠깐 새에 집합되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진협의 지휘 통솔력에 찬탄을 금치 못했다. 이로써 제갈량의 진법은 부대를 조직적으로 편성하고 그 조직을 지휘하는 체계 역시 주도 면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진협은 왜 백수본을 갖고 다녔을까? 그에 대한 의문은 다음과 같은 문헌들에서 풀어볼 수 있다. 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1분을 경과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